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쳤고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당분간 장마가 주춤하는 사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염도 열대야도 이제 시작입니다. 불쾌지수도 높은 만큼 여유로운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7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북구 의회가 첫 임시회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원구성을 두고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이유입니다. 광진구 의회 역시 의장 선출이 무산됐습니다. 의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내부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마포구 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이 완료됐습니다. 2명을 뽑기 위해 6번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서초구 의회에선 민주당 안종숙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사상 첫 여성 의장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성북구 의회가 첫 임시회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두고 양당으로 나뉘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인데요.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하루간 기다려보고 내일 10시에 의장 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첫 임시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의장단 선거가 예정돼 있었지만 의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 현재 성북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8명입니다. 양당 구도 속에 의장당 구성을 두고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은 한국당이 가져가기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상임위원장 4석입니다. 과반 이상인 민주당이 4석을 모두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당이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하고 나선 것. 하지만 민주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다 본회의는 파행됐습니다. 10대 때는 자기들 운영위원장이 다 갖다 전화 줘버려가지고 자기가 교양제를 바꿔놓고 우리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2선, 3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2석, 1석씩 해서 전방 교환이 좀 맞는 거다 이거지. 그럼 되지 더 욕심을 불러하면 안 되지. 사실 이 같은 갈등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후보 없이 전체 의원을 후보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교황식 선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정당 간의 사전 합의, 또 의원들 간의 야합이라는 패단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성북구 의회의 경우 22명의 의원 중 과반 이상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내 의장 자리를 향한 내분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광진구 의회가 임시회 일정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연장 첫날인 9일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장 선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당초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은 이달 6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 5선의 추윤구 의원과 재선의 고양석 의원 간의 의장 후보 확정 문제로 인한 내분이 생기면서 이달 17일까지 회기를 연장했습니다. 연장 첫날인 9일 열린 본회의엔 추윤구 임시의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만 참석했을 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민주당 의원들은 구의회를 찾은 전해숙 국회의원과 함께였습니다. 전해숙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이미 의장 경험이 있는 추윤구 의원을 의장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방침에 따라 과거 의장 경험이 있는 의원은 의장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윤구 의원 등 2명의 의원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이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 사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의장 선출에 관여하는 건 의회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외화까지 활동해가면서 우리 광진구 의회의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우리 광진구의 36만 우리 광진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까지 등원하시고 오늘은 시의원도 오신 것 같습니다.
외부가 개입을 해서 의장 선거가 계속 난항을 겪고 외부에서 볼 때는 감투 싸움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회기 연장 첫날 의장 선출은 무산됐습니다. 광진구의회는 이틀간 의견 조율을 거쳐 다시 임시회를 열어 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5대 광진구의회 당시 38일간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의장 선출이 쉽사리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마포구의회도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마쳤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이 2명을 뽑기 위해 투표가 무려 6번이나 진행됐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사전에 의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이필래 의원과 한일용 의원이 1차 투표에 이어 2차 투표에서도 9대9 동률을 이루어 결선 투표까지 간 것. 결선 투표에서도 9대9로 득표수가 같았고 두 후보 모두 3선 의원으로 두 번째 기준까지 같았습니다. 결국 의장 당선자를 가른 것은 나이. 한일용 의원보다 8살이 많은 이필래 의원이 마포구 의회 8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필래 의원은 민선 5기인 지난 2010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해온 3선 의원입니다. 사고 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집행부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역시 결선 투표로 선출됐습니다. 서정수 의원과 조용덕 의원이 1, 2차에 이어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아 다선인 서정수 의원이 선출된 것입니다. 신수동과 용강동을 지역구로 둔 서정수 의원은 이필래 의장과 같이 민선 5기에 입성한 3선 의원입니다. 8대 전반기 의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바쳐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마포구의회는 이날 신임 유동균 구청장과 구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제8대 전반기 의회 출범을 알렸습니다. 또 오는 13일까지는 임시회를 통해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서초구 의회에서도 지난 6일 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현장에 이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새 타선 위원으로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초구의회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기표소에서 나온 구의원들은 앞에 놓인 함에 투표 명패와 용지를 넣습니다. 정원 15명의 투표를 끝으로 개표를 진행한 결과 12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종숙 구의원이 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구의원, 그것도 여성이 의장으로 뽑힌 건 서초구 의회 사상 첫 사례입니다. 서초 주민들께서는 어느 정파도 독주하지 않게 우리 의회를 황금률로 배분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생하며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의장으로는 10표를 받은 바른미래당 고강민 구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초선인 고 구의원이 여당과 제1야당을 제치고 부의장으로 뽑히게 된 데는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7석으로 동수이고 바른미래당이 1석인데 고 구의원이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부의장 자리를 확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함께 협심해서 또 공부하고 노력해서 더 큰 그릇을 준비해 45만 서초 구민의 행복 서초의 바람을 모두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6.13 지방선거에 이어 또 한 번의 선거를 치른 서초구 의회.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을 시작으로 제8대 의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도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의원 간 만장일치로 원구성을 마치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개원식에서도 구청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마친 중구의회.
의원 9명의 만장일치로 원 구성을 마치며 정당 간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칠 뒤 열린 개원식의 주요 의제 역시 소통이었습니다. 조영훈 중구 의장은 개원사에서 의원 간 소통은 물론 집행부인 구청과의 공생 역시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 기관이라고 하지만 저는 상생 기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일반적인 독주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사에 나선 서양호 중구청장 역시 정당 간 화합을 강조하며 구정 운영의 중심에 의회를 두겠다는 각오로 의회와의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위해 구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 친화, 생활 친화, 경제 친화 행정을 구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저는 모든 구정을 중구의회를 중심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순조롭게 원 구성과 개원식을 끝낸 중구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임시회를 끝마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제10대 서울시 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서대문 1선거구 신원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아울러 부의장의 김생환, 박기열 의원, 운영위원장의 서윤기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철 의장 내정자는 삼선 출신으로 지난 9대 전반기 원내대표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신원철 내정자는 신뢰와 실력으로 사랑받는 의회, 그리고 의회 운영에 있어 다수당으로서 권한보다 책임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 플랫폼입니다. 현재 서울시 26개 동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전 동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금천구에서 주민총회가 열립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적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라 23,470명 가운데 0.5%인 118명 이상 참석하면서 주민총회가 시작됩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6가지로 주민자치회의 자치회 간 운영과 마을 의제인 시민참여 예산 2건, 동특성화 3건입니다. 우리 마을의 귀한 자산인 숲과 마을이 이어지게 하여 더욱 풍요로운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표 방식은 핑크색 수건을 들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다수결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걷기 프로그램, 그다음에 늘솔길 그거가 많이 나와서요. 그쪽에 많이 찬반을 들었어요. 현장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을 위해 온라인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15세 이상의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됐습니다. 저가 직접 뽑고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계속 시작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주민총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멀리 당진에서부터 이웃마을까지 참관하러 왔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들었잖아요. 수건을 들고 찬반 결정해주고 그랬다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가 정말 주민들이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된 금천구 시흥 2동. 주민자치회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회 간 시설과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합니다. 마을 의제로는 벽산 아파트에서 서울 둘레길의 도보 환경 개선과 마을 강사 양성이 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의제를 각 동가별로 발굴을 했어요. 6개월간 해가지고 총 모아서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금천구는 전체 10개 동이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의 주민자치회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오늘 첫 발을 내딛었던 부분은 성공적이라고 보고요. 현재 서울시에 시범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26개 동으로 오는 2021년까지 424개 전동으로 확대가 추진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지난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었죠. 지방선거로 조금 미뤄졌지만 송파구에서는 처음으로 유공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위안잔치가 열렸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전장을 누빈 국가유공자 신덕조 할아버지. 18살 때 겪은 전장에 참혹했던 나날은 구순을 바라보는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소나무 밑에 한 7, 8명이 막 무장해가 배낭 짊어지고 있는 군인이 바싹 다 죽었어. 이 비행기로 막 소위탄 던져가지고. 전쟁터에서 경찰이던 아버지를 잃은 장화자 할머니도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상흔에 사무치며 살고 있습니다. 인민군이 거기 숨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총질을 해서 막 습격을 당한 거예요. 당해가지고 80명 실은 그 차가 그 언덕으로 매끌 굴러가지고 강물에 갖다 다 쏟아놨대요. 이 같은 국가유공자와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올해 처음 열린 국가유공자 감사 위안잔치. 타악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뿐만 아니라 직접 보훈 가족이 참여한 장기자랑도 치러졌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각 단체별로 6월 달에 이제 각자 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연합으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유공자와 가족만 1,200여 명. 이들에게 위안잔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나라의 아픈 역사가 바로 내 가족의 일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의 선사주거지는 고대 인류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곳을 알리기 위한 박물관도 운영돼 왔는데요.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화면을 돌리니 움집 안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실제 선사 주거지 유적과 태블릿 PC의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해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암사동 선사유적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1980년대 후반 전시관으로 설립됐던 곳이 두 번의 공사를 거치면서 올해 상반기에 박물관으로 재개장했습니다. 기존의 유적 전시관에서 노후된 시설을 개선을 하였고 AR과 그 모형 같은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 관람객과 전시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을 흑요석과 옥, 장신구 등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도 눈길을 끕니다. 흑요석의 경우 화산 안반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돌이지만 화산이 없는 강동구 환경을 고려할 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고대인들끼리 교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에서 출토된 각종 토기들도 전시돼 선사시대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돌과 흙으로 삶을 영위해왔던 고대인들의 숨결은 암사동 유적에서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성북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장위시장이 재개발로 인해 반토막날 상황입니다. 60년간 자리해온 만큼 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북구의 대표적 시장인 장위시장. 하루 수천 명이 오가는 이곳은 장이동 주택가를 관통하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문을 닫는 점포가 하나둘 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절반 이상이 재개발에 묶이면서 오는 9월까지 장사를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목형 시장인 장위시장은 장인뉴타운 19역과 11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11구역은 개발이 해지된 데 반해 19역은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시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된 것. 최근 12와 9비로 현대화 사업까지 진행됐던 만큼 시장의 존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발을 쪼개버렸으니 이거 계속 잘하고 있는 시장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서 했는지도 모르게 하여튼 시장에 하여튼 그냥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시장을 살려주십시오. 60년 전 된 이 시장을 죽인다는 거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맞지 않습니까? 이 서민들 다 어디로 가서 먹고 살으라고 그냥 거짓골을 해서 내보냅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십 년간 시장을 이용해온 주민들도 아쉬움이 크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얼마나 잘 해놨어. 비 와도 비도 안 맞고 더울 때는 저거 다 열어놓고.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정부에서 막아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뭐 남몰라를 하니까 이렇게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 그럼 이 어머니도 안 하고 멀리 가신다더니. 개발의 위기에서 벗어난 나머지 상인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200여 개의 점포 중 절반 이상이 철거되는 만큼 반토막난 장이시장이 그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이제 크게 있다가 반 잘라지면 아무래도 이제 길이 이제 저쪽으로 가면 조금 적어지죠. 사람이 여기까지 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지. 재개발로 인해 시장을 떠나야 하는 절반의 상인들과 또 시장에 남겨진 절반의 상인들. 이들 모두 반쪽짜리 장이시장을 두고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최근 금연에 성공하셨습니다.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기에 완전한 금연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절대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일이라 당신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금연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셨던 만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세웠던 계획과 목표 얼마나 지키고 또 얼마나 이뤄나가고 계십니까? 2018년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도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